자, 두 번째 시간이네요. 23쪽. 조세에 뭐라고 나왔다? 분류. 분류는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금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 과세 주체랑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권자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국세. 국세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넘겨요. 큰 글씨만 알면 돼요.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지방세. 지방세라고요. 그럼 거기에 박스를 보면 국세는 14개의 종류가 전체가 내국세, 관세 포함해서 전부 세금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14개, 14개. 거기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꼭대기 박스 봤어요? 자, 소득세의 동그라미. 자, 소득세는 뭐와 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종합부동산세, 동그라미. 박스에 국세.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인지세, 동그라미. 인지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전시킬 때 인지세를 부담해야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요. 즉 계약서 쓸 때, 살 때 계약서 쓰죠? 팔 때 계약서 쓰죠? 인지세.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농어촌 특별세. 출제는 요 정도예요. 농어촌 특별세 체크하고. 관세가 뭐예요?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또는 갖고 나가죠.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관세청에서 걷어가는 게 뭐다? 관세입니다. 그냥 참고해요. 우리는 내국세 위주로 배운다.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 자, 그 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토탈 8개야. 토탈 8개인데 우리는 6개 위주로 공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그러나 자치시, 자치도는 뭐 세종시, 뭐 제주도도 자치죠? 이런 거는 출제가 안 된다. 6개. 힘이 센 자가 누구다? 특광도. 약한 자가 뭐다? 시군구. 자체는 그냥 참고해요. 이런 자들이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 다 필요 없어. 복잡하잖아요. 자, 오른쪽 중간에 별 하나 딱 붙여요. 25쪽. 25쪽 중간에 있잖아요. 더 알아보기. 자, 특광도가 걷어가는 세금은 딱 하나 출제되는 거는 뭐다? 취득세에 밑을 긋고. 취득세. 자, 두 번째는 도구세. 양다리 걸쳐 있죠? 구도, 도세, 구세는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시군구는 권한이 적은 자. 누가 답이다? 재산세. 요까지만 아는 거예요.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필요 없고 03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금은 03에 보면은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뭘로 나누나요? 목적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용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그럼 보통세는 뭐야? 글자 그대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네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반세예요. 즉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보통세라 그래요.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에도 사용하고 등등등.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그럼 이거를 세금을 거둘 때는 법에 의해서 걷죠? 거둔 다음에 사용 뭐다? 용도에 따라 안분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보통세. 근데 이 목적세는 거둘 때부터 뭐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 없어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거둔 다음에 사용 용도를 정한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사용 용도를 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보다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 뭐라 그래요? 목적세. 그럼 토탈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서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우리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보통세. 그럼 거기 나와 있죠? 보통세의 어쩌고 저쩌고 뭐다? 쭉 나왔잖아요. 그죠? 재정 수요의 충당 일반적인 나왔잖아.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고요.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알아들었나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목적세 나와 있죠? 그럼 목적세는 항상 칠판 봐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야 돼요.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가 있고 지방이 걷어가는 목적세가 있네요. 그래서 국세는 3가지가 있고 지방에서 걷어가는 목적세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물어보는지 국세,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전체를 물어보면 몇 개다? 5개. 따로따로 물어보면 3개, 2개예요. 그럼 첫 번째 거기 뭐가 적혀 있나요? 적혀 있죠? 밑에 박스가 딱 나왔네. 그래서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뭐다? 교육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는 이름이 하나예요. 환경세 이름이 하나라고요. 목적이 정해져 있네.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라. 기름값 요즘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이 에너지 세율을 낮춘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세금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올라갈 때는 팍팍. 제 개인적인 사견은 기름값이 한 800원에서 900원대가 돼야 정상이에요. 기름값 속에는 세금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더 인하시켜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1,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휘발유 값이. 그래서 이거는 교통, 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자, 3개예요. 자, 다음 지방에서 가져가는 목적세는 몇 개가 있다? 2개. 하나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도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뭐다? 특정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뭐다?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특정 뭐다? 자원.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뭐다?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럼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죠. 특정 부동산만 출제가 돼요. 자원은 출제가 안 된다고요.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만 출제가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는 3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병기세.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 내봤잖아요? 재산세 세금 내봤죠? 그럼 고지서 속에 뭐가 찍혀 있어요? 오리지널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찍혀 있고 또 하나 뭐가 찍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찍혀 있어요. 이거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병기세입니다.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에만 사용하라. 어떨 때? 시설을 갖출 때 사용하라. 그리고 자원은 뭐다? 그 지역에서 자원을 채소하면 그 지역이 훼손되죠? 그렇잖아. 그래서 훼손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다? 개발을 위해서 쓰는 게 특정 자원, 출제 제외예요. 그럼 특정 부동산이 결국 어떤 세금이다?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이에요. 그럼 길 가다가 빨간 건물 뭐가 보여? 소방서. 빨간 자동차 119 무슨 세금으로 샀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샀다. 그럼 결론은 뭐다? 여기 보세요.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라. 시험은 뭐만 나온다? 시설.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소방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합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교육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면서 교육세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왔다. 이거는 뭐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리에만 사용한다. 알아들었죠? 학교를 짓거나, 그죠? 또는 수리가 들어가죠? 수리할 때 또는 커튼이 낡았어. 낡으면 지역자원시설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일부 학부모는 뭐다? 커튼을 해줘. 학부모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부모회를 왜 만드냐고, 그죠? 자기 자녀만 잘 봐달라고. 매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모임한 다음에 선생들을 데리고 밥 먹고 놀이방 가서 춤추고. 나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학교 총무여서 딱 갔다 오면 뭐야? 돈을 세고 있어. 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걷는 거야. 학부모에 한 25명 돼. 막 돈을 세고 있어. 어디서 돈이 났을까? 돈 총무가 걷는 거야. 좌우간 학교 치마 입고 들어간다. 발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저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좌우간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리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세. 그럼 부동산 관련은 이해는 출제가 안 돼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이것도 출제가 안 되죠? 자, 또 하나 국세에서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이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농어촌 관련해서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도 글자 그대로 뭐다?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토탈 5개죠? 3가지만 알면 돼요. 3가지. 그래서 이런 농어촌 특별세는 3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3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그래. 용어.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 또는 6개는 본세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취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본세입니다. 본세만 걷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 부가세는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고요. 부가가 뭐다? 붙여서 낸다. 뭐에 붙여서 낸다?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다? 2개.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와 함께 나란히 적어서 고지서를 보내죠. 병기세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뭐다? 2가지가 있죠. 일명 뭐다? 찌찌야. 찌찌. 자관 찌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역
자본시설세는 지방세다. and 뭐다? 목적세다. and 병기세다. 한 줄 물어봐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다. and 목적세다. and 뭐다? 부가세다. 본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우리가 사후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죠? 그거는 본세예요. 본세. 따로 내는 거야. 따로. 이 부가세는 뭐다? 일명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생충세. 기생충은 혼자 못 살죠? 사람에 붙어서 살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생충세야. 본세에 붙여서만 거둘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그럼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개다? 5개. 이거 찌찌잖아. 누구 찌찌야 이거? 누구 찌찌야? 방자. 방자잖아. 방자. 방자는 찌찌가 2개야. 3개면 병원에 가야 돼. 방자 찌찌.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거 방자 찌찌.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다? 목적세는 몇 개다? 5개.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통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기억이 안 날 때는 목적세는 5개죠. 일명 멋디라 오목. 오목 뛰는 거야.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은 뭐다? 오목 뛰면서 권태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목. 오목 뛰어봤어요? 머리가 나쁘고 좋은 거를 딱 판단할 때는 오목 뛰어보면 알아. 딱 보면 머리 나쁜 애는 계속 방향을 못 잡아. 그리고 애들 화토장을 주고 화토를 한번 쳐보면 돼. 머리 좋은 애들은 빨리빨리 따라오죠? 내가 우리 애들 7살 때 고수톱을 가르쳐줬어요. 큰 애는 금방 따라와. 작은 애는 버벅거려.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집에서 지금 먹고 놀고 있잖아. 그러대. 집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나오네 이거. 우리 애는 지금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복학을 안 하고 기술자잖아요. 그죠? 기술자, 반도체. 그래, 프리랜서야. 오늘도 일 나갔어. 프리랜서니까 1년 동안 탁 다니다 복학 안 하더라고. 기술을 배워서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데 못 말리죠? 오늘도 저랑 같이 비스름하게 출근했어요. 작은 놈은 계속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퍼자다가 꼭 저녁 때 나가. 꼭 새벽에 들어와. 참 희한한 녀석이더라. 죽일 수도 없고. 자, 목적세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5개예요. 5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27쪽 4번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 물세로 나눠요. 인세, 물세로 나눈다. 그럼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물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물건 중심.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면 물세입니다. 이렇게 인세, 물세.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재산의 귀속은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이나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이 얘기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 봐요. 소득이나 재산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있다. 갑돌이가 소득도 있고 재산도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인세라고 얘기하면 이 소득과 재산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합산하죠, 합산. 근데 인세는 특징은 여러 개의 소득이나 여러 개의 재산이 있을 때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과세한다? 합산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거죠. 너는 소득이 많으니까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그래서 합산하는 거는 주로 1년 단위로 과세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종부세도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때는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있다? 재산세, 토지의 일부도 재산세도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한다. 그럼 합산하면 세율은 뭐를 곱할까요? 비례세율이 아니라 합산나는 거는 대부분 누진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하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소득도 높아지죠? 그럼 세율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를 쓴다? 누진세율. 뒤에서 배워요. 그 다음 물세. 자, 물세는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다. 사람을 따지는 거는 뭐다? 인세예요. 물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조세부담 능력.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물건가액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합니다. 그래서 물세라고 나오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과세한다고요. 합산 안 해요. 왜 합산을 안 한다?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과세하면 물세다. 그럼 여기는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슨 세율을 쓸까요? 비례세율. 그래서 용어만 알면 돼요.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세부담률을 높이려면은 누진세율을 쓰고, 그 다음 물세는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따로따로 계산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세율은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자, 말귀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5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자, 칠판 봐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뭐다? 세율.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산출세액.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고요. 이 칠판 주목하세요. 그래, 법조문이 뭐다? 이거 세금 액수가 나왔죠? 그럼 세액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과세표준. 그럼 법조문이 뭐냐?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다 금액이나 뭐를 얘기한다? 수량을 말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나왔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의 가액, 밑줄 긋고 가액 또는 수량 등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됐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렇게 금액이 가액이죠? 가액으로 결정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종가세란 용어를 씁니다.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대부분의 세금은 금액으로 계산하겠죠? 일부 세금은 수량 등으로 계산한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래서 이렇게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뭐를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다? 과세표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리고 마지막 줄 수량 또는 건수로 표시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종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주목하세요. 이렇게 금액으로 결정하죠? 그럼 세율은 뭐를 곱할까요? 세율은 퍼센트를 곱해야 돼. 이 퍼센트 비율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죠? 이 비율은 무슨 세율이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서 정률세율. 퍼센트를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세금 액수가 나온다. 항상 가격에는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그럼 퍼센트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일정하게 곱합니다.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죠?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둘 다 퍼센트죠? 이해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양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뭐를 곱해야 돼? 이거는 금액을 곱해야죠. 금액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건이다. 한 건에 6,000원이다. 6,000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 우리가 전세권을 취득하죠? 전세권 취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뭘로 계산했어요? 전세 금액으로. 그러나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때는 뭐다? 전세 금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계산합니다. 얼마씩 걷어간다? 6,000원.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량 등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와. 수량 등은 뭐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금액. 금액은 법에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고요? 정액세율. 자, 그 다음 종가세다. 의미 설명했죠? 종가세는 뭘로 결정하는 거다? 금액. 화폐 단위. 금액.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우리가 배우는 세법 중에는 딱 뭐밖에 없다. 답이 등록면허세예요. 둘 다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가세입니다. 가격으로만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취득하죠? 전세권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도 6,000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세 금액으로도 계산하고 건수로도 계산한다. 딱 하나 뭐라고요?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가격으로 계산해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강론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27쪽 제1아래 등록면허세 밑줄 그어요. 27쪽 제1아래 등록면허세 가격으로 계산하면 뭐라고요? 종가세. 등록면허세 밑줄 그었어요. 27쪽.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종량세. 종량세 나와 있죠? 나왔잖아요. 화폐 2회 단위로 측정하는 거. 화폐 2회 수량 등으로 측정하는 거죠. 건수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시험은 뭐만 나온다? 건수. 건수만 출제나 돼요. 두 번째 줄에 건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옆 밑에 적어요. 얼마? 6,000원.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돼요. 6,000원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세율. 자, 나왔다. 비례세율. 자, 칠판 잘 봐요. 용어. 이 비율을 뭐라 그래요? 포괄적으로 정률세율이라 그래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은 뭐와 뭘로 나눈다? 누진세율과 뭐다? 비례세율로 나눠요. 세금 크기에 따라. 칠판 봐요. 그럼 누진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이 크든 적든 크기와 과세표준이 증가되죠?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뭐다? 세율도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변동되게 곱하는 거죠? 과세표준이 크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6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초과 누진세율, 줄여서 누진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죠? 변동되게 곱합니다. 그러나 비례세율은 뭐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크든 적든 뭐다? 세율은 뭐다? 일정합니다.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일정한 비율을.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일정한 비율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뭐다?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이란 용어를 씁니다. 어쩌봐 소득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세율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높든 낮든 일정하게 곱하는 거라고요.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야? 1%. 2억짜리 분양받더라도 몇 프로야? 1%. 6억까지는 4억짜리도 몇 프로? 일정하게 1% 이렇게 곱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알아들었죠? 일정하게 곱한다. 그래서 나왔네. 비례세율. 포인트가 뭐다? 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관계에 있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례관계에 있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해요. 자, 칠판 봐요. 이거 2억짜리를 분양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다? 1%. 그럼 취득세가 얼마 나와? 200만원. 그 다음 4억짜리를 분양받으면 얼마 나와? 400만원. 그럼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죠? 세율은 일정한데 세금 액수는 비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2억짜리일 때는 200만원. 세금 액수가 4억짜리일 때는 얼마다? 400만원. 더블로 늘어나죠? 이거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 그래요? 비례관계라 그래요. 비례적으로 세금 액수가 늘어나는 거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출제는 뭐만 나온다? 니은. 차등 비례세율에 별 하나 붙고 일정한 비율을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차등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가액과는 관계없지만 취득 원인과 과세 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세율로서 이거를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차등이란 뜻 이해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를 6억까지는 1%죠. 1%잖아요. 그럼 7억짜리는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억짜리도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이렇게 간다. 2%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럼 전체를 물어볼 때는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비례세율. 알아들었나요?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의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커짐에 따라 세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변동되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다?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높여야 되겠죠.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의의가 나오면 자, 대부분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클수록 포인트가 뭐다?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어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럼 세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비례세율은 공평하지가 않죠. 사람을 안 따지잖아. 재산이나 소득을 갖고 계산하죠? 사람을 안 따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공평하지? 이건 공평한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재산이 많으면 높은 세율, 공평하죠? 근데 이 비례세율은 뭐다? 소득이 적든 관계없어요. 일정하게 곱하니까 공평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는 세율을 우리는 타법에서 뭐라 그래요? 역진성이 있다 그래요. 학개론에서 그런 용어 나중에 배울걸요? 이거는 공평한 거야.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가난한 자도 1%, 부자도 1%. 됐어요? 이거를 공평하지가 않다.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니은.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니은이에요. 초과 누진세율안 드디어 나왔다.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초과될 때마다 결국은 뭐다? 세율도 높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이제 강론에서 배우고 더 알아보기.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더 알아보기 이거. 세목별로 다 세율이 종류가 달라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취득세는 뭐만 쓴다?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근데 X 밑에 하나 적어요.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율도 쓴다? 네 글자로 정액세율도 써. 그다음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X죠? X 밑에 뭐라고 적어요? 정액세율 6,000원.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쓰고, 종부세도 누진세율, 양도세도 둘 다 쓰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 양도세가 답이에요. 그리고 비례세율만 쓰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취득세가 답이다. 등록면허세 아래에 적으라고요. X에 적어요. 뭐도 쓴다? 정액세율. 다시 한번 비례세율만 쓰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취득세.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강론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29쪽 꼭대기. 29쪽 꼭대기 한번 보자고요.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세율은 어디에서 만든다? 법에서. 법에서 만들어요. 몇 프로를 곱하라고 법에서 만든다고요. 법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 지방세죠? 지방에서는 어떤 세율로 사용하느냐? 네 가지로. 그래서 꼭대기 지방세 세율 적용에 따른 거 나오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법에서 만든 세율.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에서는 법에서 만든 세율을 일정하게 곱하는 일정세율. 일정세율은 뭐다? 법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사용한다. 고정된 세율. 밑줄 긋고. 법에서 만든 세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고정된 세율 그대로 사용해요. 자,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뭐다? 표준세율. 요거는 별표시. 이거를 표준세율. 별표시 딱 해요. 그럼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표준세율로 사용한다. 그럼 표준세율이 뭐냐? 지방세를 부과할 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밑줄 그어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럼 법에서 만든 세율을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다.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력세율. 딱 적어요. 탄력 범위는 몇 프로다? 50%. 5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하면은 항상 무슨 세율을 얘기한다?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에요. 그럼 조정 범위는 몇 프로다? 50% 범위 안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를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 네 글자로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탄력 범위는 몇 프로라고요? 50%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지문 중에서는 뭐만 출제가 된다? 표준세율만. 나머지는 출제 안 돼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제한세율, 뭐 임의세율은 안 써요. 임의세율은 임의세율은 안 써요. 세 가지는 쓰되 임의세율 한번 봐요. 법률에서 세율을 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세율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20년 전에 폐지가 됐어. 모든 세율은 일단은 어디서 만들어라? 국회에서 만들어라. 법률에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임의세율은 지방에서 안 쓴다. 네 가지 중에 뭐만 출제된다고요? 표준세율. 자, 그 다음 07번. 자, 0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조세이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눕니다. 자, 독립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자, 칠판 보세요. 항상 5개 위주로. 5개 위주로. 거기 5개 위주로 나와 있죠? 5개 나와 있어요. 시커먼 거. 자, 독립세가 뭐다? 독립세 옆에 두 글자로 적어요. 본세. 본래의 세금. 자, 독립세는 뭐다?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독자적 밑줄 긋고, 독자적이 뭐다?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다. 따로따로. 독립은 따로따로 사는 거에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이거를 뭐다? 독립세.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거둘 수 있죠? 독립세다. 자, 그 다음 밑에 부가세. 부가세는 약자가 아니에요. 독립세에 뭐다? 붙여서 내는 세금. 일명 네 글자로 뭐다? 기생충세요. 그래서 부가세는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다른 조세.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밑줄 긋고, 다른 세금이 뭐다? 본세. 독립세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다. 원래 부가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드디어 파란 글씨 나왔네. 출제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관련. 뭐만 출제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만 출제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부가세는 몇 가라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잘 봐요. 이번에 30회 시험은 이 지문이 꼭 나와요. 어떻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러면 안 돼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가관리다. 국세. 국세. 그리고 앤드.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뭐다?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앤드. 지금 뭐 배우는 거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자로 시작했잖아. 그럼 이거는 국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거죠? 앤드 뭐다? 목적세다. 그리고 앤드 뭐다? 부가세다. 그럼 뭐만 달라? 국세, 지방세만 다르네요. 농특세는 국가가 걷어가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이 걷어가는 거요. 뒤에 두 개는 똑같다고. 이렇게 한 지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둘 다 붙어요. 시험은 몇 프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름, 세금만 물어봤어요. 몇 프로를 더 붙이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봤다고요. 예를 들어서 독립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법에 의해서 붙여서 내죠?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이 늘어나죠? 얼마가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1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은행에. 부가세가 법에 의해서 붙으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항상 돈이 모자라. 그래서 법에 의해서 붙여서 내. 둘 다 붙여요. 둘 다 붙인다고요.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인다? 세금 낼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붙여.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요. 일단
왜 암기는 뭐를 암기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붙여서 내는 세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붙여. 하나씩. 재산세는 뭐다?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다. 양도소득세도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맞죠? 재산세의 부가세는 농특세다. 틀려요. 잘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첫 번째, 부가세의 종류는 몇 개다? 2개. 부동산 관련.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어떻게 정리한다? 재산세잖아.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재교육 받으러 가는 거야 지방에. 그럼 재교육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종놈이 돼버린 거야. 종놈. 나는 종놈은 싫어요. 양놈이 될래요. 양놈. 비스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유치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암기를 해야 된다. 짝을. 이거 재하면 재교육 받으러 간다 지방에. 재교육 받아서 종놈이 됐네. 나는 종놈은 싫어요. 양놈 될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짝을.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책으로 한번 확인하죠. 자, 취득세 이름만 딱 해. 취득세는 둘 다 붙어요. 1번, 2번.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다. 둘 다 붙어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1번, 2번 둘 다 붙었어요. 둘 다 붙었고 재산세는 재교육 받으러 간다. 지방교육세가 붙어있네. 그리고 종부세는 종놈, 농특세가 붙어있죠?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가 붙어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있네. 이름만 알면 돼요. 기초에서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 뭐 배웠다? 조세의 분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나눴죠? 자, 칠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고 쉬어야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이거는 세금을 거둘 때부터 목적을 걷어놓고 걷는 세금이죠? 목적세. 목적세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아라. 특정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거는 몇 개다? 5개. 나머지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네요. 그럼 목적세는 종류가 몇 개다? 5개. 국세는 3개, 지방세는 2개가 있다. 부동산 관련 3가지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엔드 목적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세. 엔드 뭐다? 부가세.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만 출제가 된다? 특정 부동산. 재산세와 똑같죠?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나란히 적어 날라온다. 원래는 따로 하는 건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병기세. 자, 그래서 지방에 대한 목적세는 2글자로 뭐다? 찌찌. 누구 찌찌다? 방자. 방자가 뭘까? 자, 그 다음 자, 법에서 인세라가 나오면 사람을 따져요. 너는 소득이 많구나, 재산이 많구나.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럼 재산가치 소득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그 다음 법에서 물세는 합산 안 해요. 물건 중심으로 항상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쓰는 게 원칙이다? 비례세율. 그 다음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가액으로 결정하면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죠. 수량 등으로 계산하면 뭐다? 종량세. 그럼 금액에는 비율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그리고 수량 등에는 금액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오죠? 한 건에 10% 세금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금액을 곱해야 된다. 이 금액도 법에서 정했다. 무슨 세율?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이 비율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럼 율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나는 누진세율과 하나는 뭘로 구분한다? 비례세율.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게 뭐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 세율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국회, 법에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죠. 출제되는 것은 무슨 세율? 표준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탄력세율. 탄력 범위는 몇 프로다?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몇 개 위주로 세법을 펼쳐간다? 5개. 이 5개를 뭐라 그래요? 독립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세금이죠. 줄여서 뭐다? 본세. 그래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는 몇 개다? 2개. 요에 이 2개 암기해야죠.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인다.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는 거예요? 프린트. 이거 항상 프린트를 3, 4월 동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 프린트 조세총론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5번째 칸 배운 데만 과세표준. 꼭대기 조세총론 앞면 과세표준 나와 있다. 종가세잖아. 단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찾았어요? 과세표준 꼭대기. 그 다음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물세, 인세 이런 거 용어 정리해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다. 그러나 세율은 알아야 돼. 세율 나왔잖아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액세율 쭉 나와 있죠. 정리됐고. 자, 그 다음 부가세 기억해야 돼. 나왔다. 가운데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요. 나머지는 몇 개씩만 본다. 하나. 됐죠? 자, 그다음 밑에 7, 8, 9 밑에 봐요. 7, 8, 9 지방교육세. 지니까 뭐다? 지방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그 다음 9번 지니까 지방세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사용 여부에 따라. 이거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세예요. 독립성 여부에 따라 7번, 8번은 본세에 붙여서 내는 뭐다? 부가세. 그러나 지역자본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기가 같죠?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보내는 뭐라 그런다? 병기조세. 줄여서 뭐라고요? 병기세.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합니다.